좋아요, 구독. 저희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LG이노텍이 신저가를 또 한 번 내려주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에 관한 이야기들도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또 중국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이제 중국이 이제 고부가 제품을 공략을 하면서 단가 인하 정책을 조금 펼치고 있는데 엎친 데 덧친 격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LG이노텍한테 또 다른 악재로 다가오진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중국이 만드는 제품 부분, 손떨림 방지라든지 네네. 이쪽을 놓고 보면 이제 애플이 중국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은 우선은 낮아요. 그렇죠. 예, 지금으로서.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됐어요. 그 상황이 왔을 때는 뭐 애플 입장에서도 봤을 때 스마트폰을 만드는 상황 안에서 다른 부품 같은 경우를 중국 기업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도체에서도 봤듯이 아직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쪽이 따라오지는 못하는데 약간 턱밑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DDR5까지는 못 오고 DDR4 정도까지는 왔으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손떨림 방지 부품과 같은 약간의 고부가가치적 성격을 가진 부품까지는 못 오겠지만 기타 이제 뭐 약간은 단가가 낮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의 격차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의 투여를 통해서 그 격차를 좁혀놨다 보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변수,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가 해소되는 단계가 발생했을 땐 우리의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치고 거죠.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나 이사님이나 미중 무역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는 저희가 사실은 생각하지 네. 않잖아요. 네네. 지금 대선 후보들도 이제 중국에 관해서는 이제 스탠스 자체가 그렇게 막 친화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LG이노텍을 위협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반대로? 네. 중국의 부품사가 미중 무역 분쟁의 그 부분의 해소 단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관한 것들은 이제 큰 악재로까지는 지금 해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LG이노텍이 뭐 애플에 관한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이제 전기차나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쪽의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쪽에 관한 사업도 굉장히 부진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개선될 여지는 조금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도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보면 원래 추진되었던 부분이 LG에서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애플카라는 요소가 있을 그쵸, 때 그쵸. 네. LG그룹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애플과 이 관계가 괜찮다 보니 수주가 이제 애플 쪽으로 LG 쪽으로 맡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LG전자 주가가 강했었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함께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걸 놓고 보면 지금 LG이노텍 입장에서 뭐 광학 솔루션 사업의 모바일을 떼서 나머지 쪽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완성차 업체 쪽과 함께 협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좀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LG 내부적으로 그 전장과 관련된 부분에 사업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LG전자와 함께 매출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이, 즉 전체 매출에서 20% 이상 올라오면 그 기여도가 발생을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한 단계 더 실적이 느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적이라 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건 그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볼륨이 모바일 쪽에서 늘어나는 거를 봐야 했다라고 하면 전장 부분은 아예 이익보다는 지금은 매출 볼륨이 전체 매출에서 기여도가 20% 정도로 올라오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LG이노텍의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전장 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네.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수요가 해결이 돼야지 이제 전장 부품 사업 분야에 관해서도 부각을 나타낼 텐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관한 판매처들을 조금 확대하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LG 쪽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나 노력들은 조금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건가요? LG 그룹 내부에서 마그나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거기에서 전장 사업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원래라면 그 작년에 그다음에 올해 예상되는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 영업이익 기여도가 20% 이상 정도 아까 우리가 짚고 갔었던 것처럼 그런 점을 공표했었는데 여기에서 뚜렷한 실적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룹사의 영향을 아직 받는 거죠. 전장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모바일보다 올라갈 때 그때는 지금의 주가가 아닐 거예요. 훨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때는 7월 17일에 갔던 30만 원대 이런 주가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암흑기를 겪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제 저희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진행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측에서는 일단은 카메라 모듈 사업에 관해서 조금 더 기술력을 경쟁력 있게 변화시키겠다라는 포부를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그만큼의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약간 물음표가 드는 시점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환율의 영향도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여지는데 사실 환율적인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부분들도 부진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쪽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LG이노텍 외에 다른 수출주들도 해당되는 게 환율에 대해서 비우호적일 때 영향을 받아요. 원화 강세일 때 영향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영업이익 쪽은 비용단이 더 빠진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류비 같은 경우도 가장 비쌌을 때의 시기 물류비도, 때 네.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좀 실적이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발라내고 보는 거예요. 일회성 비용단, 환율 측면, 그 다음에 물류비 측면 이걸 발라내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이만큼 빠져서는 안 됐어요. 아,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건 어찌 보면 일회성을 빼고 보더라도 매출은 그 광학사업부가 늘었는데 마진은 빠진 게 더 뭐 뚜렷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이노텍을 사실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이 관련 섹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확장을 시켜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관련 섹터다라고 한다면 뭐 디스플레이, OLED 이런 쪽 관련 주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전반적인 수급 부족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요 섹터 내에서도.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영향들 때문일까요? LG이노텍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이사님? 우리가 올해 초에 예정되었던 게 그 태블릿 형태의 OLED를 탑재한 태블릿 제품이 작년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올해는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최소 둘, 그래서 총 한 3개 제품 정도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상반기에 한 제품을 내놓고는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출시했다가 이제 이거를 철수하는 단계죠. 그렇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작에 집중하는 상황이고 그를 놓고 반응을 했었던 OLED 관련된 소재주는 주가가 다 빠졌어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OLED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필요한 건 우리가 앞단에서 끌어주는 디바이스 제품 같은 경우가 나와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뭐 내년에 또 예정이 돼 있겠죠. 뭐 탭 형태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새로운 시리즈 링이라든지 플렉서블 접히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은 또 뭐 소재주라든지 이쪽이 반응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그 OLED 같은 경우가 중소형 형태가 많은데 이게 대형 형태 이제 TV가 시장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침투가 돼서
판매가 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요인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또 OLED 사업에 관한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고 TV 수요도 네.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이제 사람들의 생활 습관 자체도 큰 TV보다는 이제 작은 소형 TV나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좀 시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TV 수요에 관한 것들도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계속되는 좀 악재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OLED 관련주들은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시장에서 조금 배제를 하고 보는 게 맞을까요, 기사님? 우리가 그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매수라고 하죠. 매수를 할 때 생각해 볼 점이 가치주의 형태를 선호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밸류의 매력,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극히 평가절하되어 있을 때 매수를 했다가 이게 정상화가 될 때 그 본가치를 찾았을 때 이제 뭐 비중을 줄이거나 전체 매도를 하곤 해요. 그러면 OLED 관련된 소재라든지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감안했을 때는 가치주의 형태는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에 대한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되냐면 이 시그널이란 게 필요한 거죠. 어떤 시그널이냐라고 하면 앞단에 제품 같은 경우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그 제품이 잘 팔릴 때, 잘 팔린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는 침투율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 이 또한 비슷한데 20% 정도 나타났을 때 그때가 초기에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의 관점에서 OLED 주들을 봤을 때는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새로운 제품 나왔을 때 뭐 그랬을 때 이게 침투가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요인들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은 그런 섹터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섹터들이 사실은 AI 산업으로부터 좀 파생이 되잖아요. 네. 왜 지금 뭐 우리가 뭐 소형 원자라든지 뭐 전력 설비 같은 것들도 결과적으로 AI라는 큰 어떤 시장 산업의 그런 패러다임에서 파생이 되는 건데 OLED는 사실 AI 쪽과는 엮여질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탄력들을 받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지금은 이게 그 OLED란 게 만약에 AI와 연결돼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가 필요하거든요. 컨텐츠 OLED가 많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뭘까라고 하면 원래는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우리 한 개의 화면을 보통 보잖아요. 네네네. 이 기능을 통해서 쓰는데 그러면 이 하나의 킬러 컨텐츠가 많이 탑재될 수 있는 환경, OLED가 많이 탑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부각될 수 있는데 그게 자율주행입니다. 쪽으로 네. 오히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지금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은 운전자가 운전의 목적이 제거되다 보니까 이 환경이 하나의 화면 외에 이제 다각도의 화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하나 탑재된다라고 하면 뭐 3개, 4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딱 뭐 킬러 컨텐츠 그런 게 나와주면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또 AI 시장과의 연관성을 놓고 봤을 때도 가능성은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게 참 속도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AI 관련해서 과연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도 조금의 의문이 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관련해서 이제 OLED 쪽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전장 부품 쪽으로 다른 섹터군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도 있으실까요, 이사님께서는? 한번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그와 맞물려서 지금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전략은 그 어떤 제품을 시장에 침투시키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제품을 공개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번에는 로보택시와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치, 휴머노이드 예, 로봇이 나왔었죠. 예, 네.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실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단가가 낮다라는 걸로 실망을 했어요. 가격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 싸다 이런 예. 이유로 그죠? 그게 실망할 게 아닌 거예요. 그쵸. 예, 그 실망할 게 아니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격이 어떤 걸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차량 한 대 가격이에요. 그쵸, 맞아요. 노옵션 차량 한 대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론 머스크의 의도는 뭐냐면 우선은 대중에 침투시키겠다라는 거고, 자, 대중에 침투되었다고 하면 제품으로 이익을 보는 게 테슬라의 구조는 아니에요. 인포테인먼트로 인해서 거두는 거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느꼈던 게 정말 이 비즈니스를 잘하구나. 네, 그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를 이사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 섹터를 이제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오히려 예, 여기에서 자율주행적으로? 여기에서 네. 딱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할 게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뭔가, 큰 그림은 뭔가, 그죠. 네. 우주항공과 로봇입니다. 그쪽으로 오히려? 우주항공과 네. 로봇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볼 건 성장에 대한 개념으로 어떤 업종을 볼 때 오늘 내일만 보지 말고 이 큰 그림에서 지금 패러다임이 돌아가는 게 어디에 집중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주항공 쪽 한 분야, 그다음에 로봇 쪽 한 분야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주식으로는 우리가 언제 접근하냐? 새 제품 나와서 침투가 될 때, 그때 같은 경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하면 그때는 하루 이틀 시장 OLED 부분에 쪽은요? 그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결해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LG 이노텍에 관한 실적 발표를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실적 시즌에 민감하게 주가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속되는 실적인지 아닌지 그런 구분을 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연속되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면 우리 포트의 가격적인 매력으로만 보지 급하게 안 갖고 와도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포인트겠습니다. 자, 10점 만점에 그럼 몇 점일까요, 이사님? 10점 만점에 3점 정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왜냐하면 네. 밸류 매력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정도로 더 마음속은 더 이한데 네. 보시는 분들이 충격 받을까 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저가 매수하면 좋겠지만 LG 이노텍과 같은 이제 OLED 쪽은 저가 매수의 관점보다는 아직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더 싸질 수 있다. 더 싸질 그쵸?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관해서는 또 실적에 관한 개선점들을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의 또 의지를 계속 표명하기는 합니다. 사업을 전환시키겠다라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물음표가 남는 그런 실적 발표였다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의 인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